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들처럼 행복한 신혼을 꿈꿨지만 제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 가족이나 다름없던 반려견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14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 루비가 있었습니다. 루비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여의고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를 함께 버텨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루비는 꼬리를 흔들며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제 청춘의 모든 순간을 루비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졸업식 사진 속에도, 첫 직장을 얻었을 때의 기쁨에도 루비는 언제나 저와 함께였습니다. 루비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저에게는 자식 같고 친구 같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루비의 존재는 저에게 삶의 이유이자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루비가 없는 저희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루비가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루비와 함께한 14년의 세월, 그리고 루비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루비를 저와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만큼 루비도 소중한 존재다.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달콤한 약속을 믿었기에 저는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죠.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자주 저희 신혼집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루비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가볍게 불평하시더니 점점 그 수위가 심해졌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상전이구나. 이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개집이야.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저 털북숭이 짐승, 이런 식으로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루비는 가족인데 시어머니께는 그저 냄새나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분의 눈빛에는 루비를 향한 노골적인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모욕하는 그 말들은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 같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방문하실 때마다 내 아들 집에서 짐승부터 치워. 당장 저 개를 갖다 버려. 나중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 방도 없잖아. 누가 보면 이 집이 개집인 줄 알겠다라고 대놓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저런 막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잔소리라고만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루비는 시어머니의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잔뜩 움츠러들어 제 뒤에 숨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어정쩡한 태도로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봤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급급할 뿐 저희 아픔이나 루비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루비만이라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출장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루비와 떨어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에게 루비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고작 일주일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 편히 출장을 떠났습니다. 루비에게도 엄마 금방 올게. 아빠랑 잘 놀고 있어라고 인사하며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인사가 루비를 향한 마지막 다정한 작별 인사가 될 뻔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던 루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루비의 작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루비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 루비 말이야? 글쎄. 현관문이 잠시 열려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간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비는 집 밖으로 혼자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루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직감했죠. 저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루비를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며 루비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루비가 추운 길거리에서 홀로 떨고 있을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루비가 어딘가에서 다쳐서 고통받고 있을까봐, 굶주리고 있을까봐.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살아있겠어?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개 한 마리 때문에 사람까지 괴롭히지 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정신 차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루비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말들에 더욱 절망했지만 루비를 찾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루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루비는 저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지쳐 쓰러질 것 같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다름 아닌 한 동물 보호시설이었습니다. 보호시설 직원은 제 반려견 루비의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혹시 루비를 찾았다는 소식일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루비가 무사하기를, 제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루비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보호시설에 데려와 아내도 동의했다며 맡기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루비의 주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에게 연락을 주었던 겁니다. 보호시설 직원은 루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거짓말과 비열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루비가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제가 애타게 루비를 찾아 헤맬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 옆에서 위로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만적인 행동에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루비 어디 보냈어? 보호소에 데려다 줬다고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 제 다그침에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머니가 시키셔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겠어라며 비겁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저는 남편의 그 비겁한 변명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4년을 함께한 저의 가족을 버리는데 어머니가 시켜서라는 말로 모든 것을 회피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역겨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와 루비의 소중한 관계를 한낱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버려야 하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출장 간 날 바로 보내버려.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며칠 울다가 결국 포기할 거야. 어차피 개 한 마리 때문에 오래 슬퍼하지 않아.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루비가 쓰던 방 치우고 내 침대부터 들여놓자. 내가 쓸 가구도 미리 주문해 놨어. 네, 어머니, 이미 다 주문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출장을 가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니. 시어머니는 제가 출장 간 틈을 타 루비를 내다 버리라고 지시했고, 남편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루비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밤낮 없이 찾아 헤맬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연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 편의 악독한 드라마 대본 같았습니다. 개가 쓰던 방 치우고 내 침대부터 들여놓자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루비를 내보내고 그 방을 차지해 우리 집에 들어와 살 계획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시어머니의 가구까지 미리 주문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비열함과 잔인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저희 소중한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뻔했는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호시설로 달려가 루비를 안전하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루비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품에 안겼습니다. 루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또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비가 쓰던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의 거대한 침대와 옷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바뀐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루비를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개를 다시 내보내지 못해. 내가 들어올 자리에 감히 저 짐승을 다시 데려와? 남편은 어머니의 옆에 서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개 중 하나를 선택해. 둘 중 하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선택은 당신 몫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라진 줄 알고 밤낮 없이 울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던 저를 보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시어머니의 메시지 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제 가족을 버렸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제 믿음까지 함께 버렸습니다. 14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을 아무렇지 않게 내다 버린 당신들은 더 이상 저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는 이 아이가 아니라 저를 속이고 제 가족을 버린 당신들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당신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수를 꽂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에 일말의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후회도 제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루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아 남편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결혼을 끝내겠다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사랑이나 연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배신감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버리고 밤낮으로 울고 있는 아내를 기만하고 속인 당신 때문입니다. 약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 제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의 결혼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도, 당신과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루비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까지 잃을 뻔했던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저는 루비와 함께 안전한 새 출발을 할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와 루비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배우자가 14년을 함께한 반려동물을 몰래 버리고 실종됐다고 속였다면 다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닌 허구로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